반갑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기본기와 말랑한 센스의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 기센수학의 구명석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자, 이 명언이라면 좀 그럴까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꿈을 이루면 그 사람은 모든 게 이루어진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꿈은 뭘까요? 즉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좋은 시험 성적 또는 좋은 대학 진학 등등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굉장히 잠이 오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처절하게 여러분들은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몸부림,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고마운 분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의 꿈을 이루었던 그 순간이 오더라도 항상 이 순간만큼을 꼭 기억하고요. 되씹어 보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도 여러분들도 항상 지금 이 순간 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또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오늘은요. 자, 2강입니다. 두 번째 강좌죠. 그런데 유제 8번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강좌에서 숙제를 낸 게 있습니다. 그죠? 그 숙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서 선생님의 어떤 대답, 즉 해답을 기다리는 학생이라면 그 학생은 excellent, 굿입니다. 자, 지금 현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가장 중요시한 게 뭘까요? 순열이죠. 순열. 자, 복습을 잠깐 하고요. 자,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일부러 선생님이 남겨뒀어요. 자, 지금 보면 서로 다른 n명 가운데 r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아, 복습입니다. 그럼 출발점 n부터 해서 1씩 작아집니다. 그죠? 연달아 쭉 곱해줍니다. 중요한 건 몇 개를 곱한다. 손가락 끝. 알개죠. 알개. 아, 예. 알개를 곱하는구나. 자, 그리고 변형하면 얼마가 되죠? n-r 팩토리알 분의 n 팩토리알이 된다. 자, 기억나시나요? 자, 요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 그리고 이 계산에서 우리는 자, 0 팩토리알은 1 정도 된다는 걸 했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npn이라는 것은 자, 얼마하고 똑같다? n 팩토리알하고 같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np0는 얼마가 된다? 1이다. 자,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드디어 숙제입니다. 자, 분홍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npr 자체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데 포함과 제외의 원리로 특정 원소 한 개를 기준으로 그러면 개가 포함되는 경우 그리고 특정 원소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복습해 볼까요? 얼마죠? 포함되는 경우는요. 자, n-1개 중에서 r-1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고요. 얘가 r-1개를 뽑았으니까 곱하기 r을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배제, 제외시키는 경우는요. n-1개 가운데 원래 r개를 뽑아야죠. 순서 있게 나열한다. 자, 얘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알려줬고요. 자, 두 번째는 특정 원소 2개를 기준으로죠. 특정 원소 둘 다를 포함시키는 것 또는 특정 원소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포함시키는 것 또는 둘 다를 제외시키는 경우 이렇게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쭉 해서 자,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1부터 예를 들어서 뭐 n까지가 있다 쳐볼까요? 자, n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7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뭐 9라는 숫자 이렇게 2개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싶은 거야. 그런데 거기서 자, 첫 번째는 뭐다? 7하고 9를 자, 7도 포함시키고 9도 포함시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을 포함시키고 동시에 9는 포함하지 않거나 자, 또는 7을 제외시키고요. 9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7하고 9를 모두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npr에는
이 특정 원소 두 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7, 9를 전부 다 포함시켜 볼게요.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빼야죠. 그러면 N-2개 가운데 R-두 개를 뽑아야죠. 왜냐하면 이 두 개를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순서 있게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 동시에 R-두 개를 나열했으니까 그 사이사이까지 다 치면 얘보다 1이 커지는 거죠. 이 원리. 그러면 결국은 R- 한 가지를 곱해주고요. 자, 다시 어떻게 된다? 또 하나를 더 넣어야 되죠. 얘보다 1 큰 경우 또 R을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있고요. 자, 또는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요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N-2개 가운데 자, 하나만 지금 넣을 거니까 R- 한 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 동시에 곱하기 얘보다 1 큰 게 있겠죠. R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겠어요? 자, 이렇게 둘 다 배제다. 그러면 N-2개 가운데 얘네 둘 다를 뺄 거니까 사실은 목표값이 R개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한다. 이렇게 되면 7, 9 특정 원소 두 개가 모두 제외된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NPR을 조금 여러분들은 심도 있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이렇게 메모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숙제 맞춘 사람 혹시 있나요? 자, 본인이 만약에 선생님이 낸 숙제를 만약에 맞췄다 이런 학생들은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누구누구인데요 맞추었습니다 라고 수강 후기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주 예쁜 말이나 또는 선생님만의 어떤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뒤에 한번 이제 연습을 이렇게 쭉 했으니까 얘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ENP3이니까 자, EN부터 출발을 하죠. 그 다음 얘보다 1 작은 거 EN-1, 그 다음 EN-2인데 2를 묶었어요. 그러면 N-1이 되고요. 2를 더 묶었으니까 얘는 4가 되겠죠. 자, 얘랑 그 다음 60 곱하기 자, NP이니까요. N 곱하기 N-1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자, N이 2보다 이상이니까요. 사실은 선생님이 N-1을 양변에 나눌 수 있고요. 자, N도 약분할 수가 있어요. 4도 나눌 수 있어요. 60 나누기 4는 15잖아요. 오, 답이 나왔어. 따라서 N 값은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는요. 똑같이 해볼게요. 자, 얘는요. 자, N 플러스 1부터 출발합니다. 1씩 작아지는 걸 두 개를 곱하니까 하나, 그 다음 얘보다 1 작은 건 N, 자, 그 다음 플러스에 얘 같은 경우는요. N부터 해서 N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얘가 72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N제곱, N제곱이니까 자, 2N제곱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N, 마이너스 N 사라져서 얘가 72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양변을 2로 나눌게요. 그러면 36이 되겠죠.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N 값은 6이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전혀 망설임 없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쭉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지 순열에 대한 개념, 공식이 적용된 겁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순열을 한번 해봤고요. 자, 순열 자체에 대해서 자, 일단 일렬로 배열한다. 직순열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순열도 다양한 어떤 경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NPR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교재 자,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입니다. 원순열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원에 동그라미를 치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한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밑줄 원형으로 배열하고요. 원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한다. 원순열에서는 밑줄 끕니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정한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63빌딩에 혹시 가보셨나요? 자, 거기 보면 전망대에 회전식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가보셨나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할 때나 그럴 때 꼭 가보셔야 돼요. 자, 그럴 때 보세요. 이렇게 원형의 테이블이 있어요. 그 공간이 원형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봅시다. 원형의 테이블이 있는데 4명이 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A, B, C, D가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0도를 돌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위치는 뭐가 될까요? 시계 방향으로 돈 거예요. 아, 그러면 A, 그 다음에 B, 그 다음 C, D가 이렇게 되겠죠. 노란 거, 분홍색 보이나요? 여기 보이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A는 너무나 C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90도가 돌고 나서도 변함없이 A는 C를 바라보고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회전을 했지만 어차피 앉아있는 위치, 다시 말해서 A 입장에서 봤을 때 선생님 기준으로 왼쪽 볼이죠. 왼쪽 볼 쪽에 B가 있어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돌아서도 얘 입장에서는 왼쪽 볼에 B가 있죠.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순열이라는 것은 회전하여 이동한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4명을 배열하는 가지수, 얘가 여러분들 n 팩토리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자,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는 4명이니까 4명을 배열하는 일렬로 배열한다 4팩토리알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하나, 둘, 셋, 4가지가 동일하죠. 그러면 이 4로 나누어주는, 다시 말해서 3팩토리알이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렇죠? 그래서 지금 2번에 보시면 지금 서로 다른 n개, 즉 4개였죠. 4개를 배열하는 가지수가 4팩토리알이고 이 각각을 회전식 레스토랑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전체에 지금 현재 같은 것이 4가지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4로 나누었다. 그러면 일반화시키면 n 팩토리알을 n으로 나누었으니까 중요합니다. n-1 팩토리알이다 라고 우리 교재 여러분들이 가슴속 깊이 얘를 느껴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요. 선생님이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4명이 원형의 테이블에 앉는 가지수가 그러면 3팩토리알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해서 원형의 테이블이 있어요. 그죠? 이 원형의 테이블에는 자, 기센 수학이라는 이런 이름이 딱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기본기 센스. 이걸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자, 자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가지가 선생님하고 자, A, B, C, D거든요. 선생님 절친들이에요. 자, 가장 잘생긴 사람이 대장이에요. 선생님이에요. 그죠? A.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 4개의 테이블 중에서 어딘가에 먼저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대장인 선생님이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어디에 앉든지 간에 몇 가지다? 같은 경우잖아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그러면 원형의 테이블 자체에서 아무도 앉지 않는 상태면 사실은 한 가지가 되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에 앉게 됐어요. 이렇게 A. 그러면 원형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에 의해서 선생님의 왼쪽 볼 쪽에 앉는 거와 선생님의 정면에 앉는 거와 선생님의 오른쪽에 앉는 건 틀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앉게 되면 나머지 3명은 뭐가 된다? 원형의 테이블이라 할지라도 직순열이 되는 거죠. 즉 순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맨 처음에 앉는 사람은 한 가지였지만 연이어 동시에 남은 3명은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니까 3팩토리알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팩토리알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기억하시면 돼요. 교재 밑에다가 참고하셔서요. n명이 원형의 테이블에 앉는 방법의 수는 맨 처음에 앉는 사람은 한 가지일 거야. 그리고 나서 연이어 동시에 남은 n-1명은 얘에 의해서 구분이 다 되기 때문에 원형이라 할지라도 순열과 같겠네. 그럼 n-1명을 일렬로 앉히는 가지수는 n-1 팩토리알이다. 따라서 이런 공식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선생님이 강조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지금 예제 5번이 있습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2번에 보이시나요? 이웃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 자체를 자, 기본기로 여러분들이 딱 체크를 하고요. 혹시나 학교 시험 대비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일단 체크해서 2번을 알아두세요. 자, 부모와 3명의 자녀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자, 원형이라는 단어가 보여야 됩니다. 눈 크게 뜨고 보십시오. 되죠? 그럴 때 탁자에 둘러앉을 때 5명의 가족이 다시 말해서 원형의 테이블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5명이 원형의 테이블에 앉는 가지수는 맨 처음에 앉는 사람은 한 가지지만 연이어 동시에 나머지 4명은 처음에 앉은 사람에 의해서 구분이 생겼어요. 그러면 4팩토리알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된다? 24가지가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자, 그리고 2번을 볼게요. 부모가 이웃한다.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있고요. 자, 부모,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이렇게 해서 이 두 분은 반드시 이웃하셔야 돼요. 아주 사이가 좋으신 부모님입니다. 자, 그럴 때 자녀가 3명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웃하여라는 말이 있으면 지난 시간에 쌤이 얘기했어요. 2가지 뭘까요? 한 덩어리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 덩어리 안에 순서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부모 한 덩어리 1명, 2명, 3명, 4명을 원형의 테이블에 앉는 방법의 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3팩토리알을 하면 되겠죠. 물론 앞에 1이 생략돼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곱하기 덩어리 안에 부모도 되지만 모부도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2개가 바뀌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2명이 나열되는 경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 2, 12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부모가 이웃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끼리 형제가 대단해.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끼리 이웃하는 경우로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5명의 가족이 원형의 테이블에 앉는데 상황을 바꿨습니다. 자녀들끼리는 반드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한 덩어리 3명이죠. 3명을 원형에 배열하는 가지수 맨 처음에 앉는 사람 1가지, 그 다음에 2팩토리알. 그죠? 근데 이제 연습됐으니까 이거 뺍시다. 자, 그리고 나서 연이어 동시에 뭐 해야 돼요? 자녀들 3명끼리 각각 나열하는 경우. 자,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 3팩토리알. 3 하면 안 됩니다. 3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12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이런 경우. 문제를 막 여러분들께서 상황을 바꿔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또 바꿔볼까요? 자, 부모가 마주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숙제 낼까요? 지금 할까? 숙제? 지금 할게요. 자, 부모가 마주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자, 잠깐 화면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했죠? 자, 이렇게 봅니다. 부모가 마주 앉는다? 그러면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제일 처음에 앉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에 지금 자리가 당연히 5군데가 있겠죠. 그러면 그 5자리 가운데 아버지가 앉는 경우의 수는 1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둥근 원형이기 때문에 자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에 앉든지 간에 처음에 아버지가 앉을 경우의 수는 1가지가 됩니다. 연이어 동시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아버지가 여기에 앉으셨어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버님께서.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앉으시면 마주 앉아야 돼요. 그럼 우리의 어머님들은 절대로 자, 마음이 없더라도 마음 있으시겠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 맞은편에. 그래서 어머님이 이쪽에 앉으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아버님이 앉는 경우의 수가 1가지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머님 자리까지 고정이 되죠. 그러면 결국 엄마 아빠가 앉는 경우의 수는 1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녀들이 이렇게 앉든 하여튼 어떻게 되죠?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원형의 테이블이라 할지라도 3명의 학생이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하고 같죠. 자녀가.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3팩토리알로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예제 5번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자, 기본기라고 쓰시고요. 이 자체가 선생님이 지금 안에서 설명해드린 요 문제
자녀가 이웃한다, 부모가 마주 앉는다. 그까지 정리를 하셔서 통합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5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9번을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거죠? 자, 순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셔야 될 조합 같은 경우는 이 자체의 어떤 경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능동적으로 막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원 모양이다. 자, 어떤 단어가 보이시나요? 원 보입니다. 그렇죠. 원입니다. 원. 그러면 다음을 구하시오. 남학생 대표 1명과 여학생 대표 1명이 반드시 또 나옵니다. 그죠? 이웃하여 서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총 몇 명이죠? 6명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남학생, 자, M이라 할게요. 남학생 M1과 그 다음에 여학생, 자, F라 할게요. F1. 얘네들은 반드시 이웃하여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둘러설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웃하여서 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요. 남학생이 일단 지금 1명, 대표, 여학생 대표는 이미 섰으니까 남학생 정도가 2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학생이 또 이렇게 2명. 그래서 토탈 4명을 나열해야 되는 거 맞겠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얘 2명은 이웃해야 되니까 한 덩어리, 둘, 셋, 넷, 다섯. 서로 다른 5명을 원형으로 나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근데 연이어 동시에 덩어리 안의 순서도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 곱하기 2팩토리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4, 3이니까 24. 그 다음 2 곱하니까 요거는 48가지가 결국 1번의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2번은 뭘까요? 2번. 자, 2번. 자, 여기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 요 문제 또한 여러분들 여기다 힘차게 자, 기본기, 그 다음 약간의 센스가 필요하니까 기센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 2번 같은 경우를 학생들이 실수를 간혹 합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다. 이 말은요. 자,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남자부터 앉힐게요. 남학생 3명을 먼저 이렇게 원형의 방향으로 줄 세웁니다. 둘러싸웁니다. 그죠? 둘러설 때 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남학생 3명이 원형으로 서는 방법의 수는 원순열이니까 일단 2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연이어 동시에 그럼 여학생들은 어디에 서야 될까요? 여기에 쓰거나 여기에 쓰거나 여기에 쓰겠죠. 지금 현재 봤을 때 남학생들이 이미 섰다는 말은 사실은 얘네들에 의해서 모양은 원형이지만 사실은 이 여학생들은 순열로 계산을 하셔야 되죠. 그럼 서로 다른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곱하기 자, 요 분홍색을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3팩토리얼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답은 12가지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제 9번은 약간 여러분들이 자, 센스도 가미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되겠어요? 원순열. 원순열의 개념이 조금 잡혀야 돼요. 자, 유제 10번입니다. 볼게요. 자, 10번은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5등분한 원판의 강력력을 서로 다른 5가지의 색을 모두 이용해서 칠합니다. 자, 또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원판이죠, 원판. 자, 그랬을 때 각 영역에 한 가지 색깔만 칠하고요. 자, 여기에 힌트를 주셨습니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 야, 너희들은 원순열을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A와 B를 이웃하도록 칠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이웃한다는 말이 나오면 얘네들은 한 덩어리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결국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4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가지수니까 일단 얼마? 3팩토리얼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연이어 동시에 덩어리 안에 순서끼리 바꿔야 되니까 사실 여러분들 2팩을 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12가지. 1번의 답은 12가지가 나오겠죠. 자, 자연스럽게 일단 돼야 됩니다. 그러면 2번을 볼게요. 2번. A와 B를 이웃하지 않도록 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저 2번 자체가 좀 중요하겠죠. 그죠? 1번보다는.
자, 그래서 일단 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웃하지 않도록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다시 말해서 전체 하나, 둘, 셋, 넷, 5명, 자 5, 그지? 5가지 색깔을 모두 원형에 칠하는 방법의 수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다음 빼기를 1번에서 구했던 A와 B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5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가지수니까 당연히 4팩토리얼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다 곱하기 A, B가 이웃하는 경우가 아까 얼마였죠? 12가지였죠. 그죠?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4팩토리얼이라는 것은 1, 2, 3, 4를 곱하니까 24가지. 거기서 12가지를 빼니까 12. 즉 다시 말해서 1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원순열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혹시나 자, 문제집이나 또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시면 자, 여기 자, 센스라고 한번 쓸게요. 이렇게 해서 다각형 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각형 순열 이렇게 메모해 두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다각형 순열이란 건 자,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테이블이 원형이 아니라 직사각형 테이블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죠. 자, 8명이 이렇게 직사각형 테이블에 앉아서 회담을 하기로 했어요. 자, 또는 정삼각형의 테이블이 있는데 9명이 이렇게 자, 회담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자, 얘네들은 조금 전에 원형하고는 약간 틀리죠. 직사각형, 정삼각형, 즉 다각형 순열이라고 선생님 이름을 붙이는데요. 자, 8명을 직사각형 테이블에 둘러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뜨면요. 일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원순열처럼 계산하세요. 그러면 결국 8명을 원형의 테이블에 앉히는 거니까 사실은 7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선생님 설명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연이어 동시에 여러분들이 뭘 고려하냐? 이걸 고려하셔야 돼요. 자, A라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앉는 거하고요. A라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앉는 거하고요. A라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앉는 거. 그 다음 A라는 사람이 보스석인 여기부터 앉는 것들은 전부 다 구별이 되죠.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앉는 거는 사실은 뭐하고 똑같죠? 얘네들 테이블 자체가 180도를 회전했다고 보면 사실은 여기서 앉는 거나 A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 볼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도 오른쪽 볼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회전했을 때 여기서부터 A가 앉는 거나 여기서부터 앉는 건 같으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구별이 되는 게 A의 자리수가 4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그냥 구분점이라고 하시면 돼요. 구분점.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4를 하시면 다각형 순열의 개수가 나옵니다. 자, 다시 연습. 정삼각형입니다. 자, 일단 뭘로 본다? 원순열로 보는 거예요. 9명을 원형으로 배열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8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여기다 곱하기 구분점. A가 여기서부터 앉는 거, 그 다음에 중앙부터 앉는 거, 그 다음에 우측 끝에 앉는 거, 좌측 끝에. 그러면 여기 앉는 거는 얘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 구분점이 하나, 둘, 3개죠. 따라서 여기다 곱하기 3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메모합시다. 다각형 순열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걔를 원순열의 경우의 수. 자, 원순열로 보고 그 경우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 동시에 자, 우리끼리 그냥 이거를 구분점의 개수를 합시다. 그죠? 자, 그래서 자리가 구별되는 자리수가 몇 개가 있는지 걔를 곱해주면 일단 다각형 순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순열은 이런 거구나 라고 자, 완벽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중복순열이라는 게 나옵니다. 중복순열. 자,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를 냈습니다. 그죠? 숙제.
그 숙제를 맞춘 학생 반드시 선생님 수강 후기에 일단 저 누구누구입니다. 선생님이 내신 숙제 완벽하게 맞추었습니다. 라고 올리세요. 자, 선생님이 일단 이번 강좌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건 학생 여러분들하고 소통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게 있고 또 여러분들의 고민 등 어떤 것이 있을까? 선생님도 강의를 하거나 그 중간에 힘든 게 있으면 수강 후기에 선생님도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선생님이 또 한 번 숙제를 낼까 합니다. 자, 이번은 수학 숙제가 아니에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그죠? 자, 선생님이 3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받아 쓰셔도 됩니다. 파란 소가요. 파란 소가 용을 구했어요. 다시. 자, 중복순열 아니에요. 파란 소가 용을 구했어요. 5글자로. 그죠? 파란 소가 용을 구했다. 5글자로 요약하면 뭘까? 첫 번째 숙제. 누가 맞출까?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주변에 절대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머리를 감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10년 동안 이를 닦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니죠. 그죠? 자, 그 두 사람이 붙었어요. 이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두 사람이 의견 충돌로 다퉜을 때 패한 사람은 누굴까요? 진 사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전국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동이 많죠. 동네, 동이랄까요? 그렇게. 그러면 수많은 동 중에서 살찐 사람이 가장 많은 동네.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늘씬한 여러분들은 자, 모르겠죠. 그죠? 살찐 사람이 가장 많은 동네가 어딜까요? 이 세 문제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스피드도 괜찮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강좌 동안에 열심히 들었고요. 중복순열이나 원순열 자체도 잘 들었지만 선생님이 내신 넌센스도 이럴 겁니다라고 정답을 올려주십시오. 그 학생 제가 분명히 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통을 직접적으로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혹시나 잠 올까 봐요. 내용이 끊기는데 선생님이 일단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중복순열이에요. 보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순열을 했어요. 그죠? 자, 순열했고요. 지난 강좌부터 이번 시간까지 했고요. 자, 두 번째 원순열도 마쳤습니다. 자, 세 번째 중복순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중복순열에서 어떤 단어가 보여요? 선생님 전 중복입니다. 그래, 맞아요.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을 허락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을 허용하여,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중복순열을 배우고 난 후부터는 문제 안에 나열을 하기는 하는데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중복순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L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걸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이 기호를 N-파이R로 표시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표시하시고요. 그럼 얘네들은 기호 자체가 N-파이R이란 건 N의 R제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조금 이렇게 와닿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예제로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6번을 보세요. 자, 6번을 보시면 자, 일단 뭐가 있냐면 5개의 문자 중에서 오 단어가 보여야 됩니다. 뭐가 보일까요? 예, 중복을 허용하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열 문제는 나열 문제인데 배열인데 중복을 허용하니까 머릿속에 스쳐오는 게 중복순열이구나 캐치. 그러면 서로 다른 지금 어떻게 있어요? 자, 중복순열 기호를 전혀 쓰지 않고 제가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 둘, 3개가 있겠죠? 그러면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해요. 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자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여기에 5가지가 있죠. 그러면 5가지가 있을 겁니다. A가 왔다고 쳐요. 그런데 중복을 허락한다, 중복을 허용한다는 마술 때문에 첫 자리에 A가 왔다 할지라도 두 번째는 A가 변함없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두 번째 자리에도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되겠죠. 세 번째 자리 또한 어떻게 돼요? 5가지가 된다는 건 자명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연이어 동시에 잇따라 개념이니까 사실은 곱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5의 세제곱이야. 물론 우리는 중복순열의 기호를 모를지라도 중학교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구했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서로 다른 5개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가 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서로 다른 n개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구나. 그럼 얘는 앞에 녀석이 그대로 밑으로 오고요. 뒤에 녀석이 그대로 지수로 온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되겠죠? 특히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함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또 유용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중복순열에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요 n 자체를 우리 요즘의 사회가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그 문장 단어잖아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 지금 보셨을 때 얘는 수학은 바뀌는 거예요.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얘는 take가 됩니다. 받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요 r이란 것은 주는 쪽입니다. give가 돼요. give. 그러면 take and give예요. 아, 그럼 앞쪽은 받는 쪽이고요. 뒤쪽은 주는 쪽입니다. 자, 예를 한번 쌤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함수가 있어요. 정의역이 x고요. 공역이 y입니다. 그러면 자, 1, 2, 3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a, b, c, d가 이렇게 있죠. 자,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를 f라고 합니다. 그럼 함수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녀석 자체를 어떻게 한다? 1이 갈 수 있는 경우가 A, B, C, D입니다. 그죠? 자, 중학교 때 배운 요 개념을 해볼게요.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연이어 동시에 2가 가도 1이 만약에 A 갔습니다. 2가 A로 가더라도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2가 갈 수 있는 경우도 4가지, 3도 4가지. 그러면 4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얘 기호로 보면 take 받는 쪽이 뭐가 되죠? 4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의 짝을 저는 거죠. 기부 주는 쪽이 화살표 출발한 쪽이 3개죠. 이렇게 해서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복 순열에서 take and give구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유제 11번을 한번 볼게요. 자, 유제 11번. 5개의 숫자 0, 1, 2, 3, 4로 자, 또 보여. 또. 자, 뭐가 보이죠? 여기 보셨을 때 중복을 허용하여라는 그 구절이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3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3자리의 자연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숫자 문제에서 0이 있을 때 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0이 맨 앞자리를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자릿수를 만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3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러면 첫 자리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얘가 봤을 때요. 자, 0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죠? 첫 자리는 0이 올 수가 없죠. 그러면 1, 2, 3, 4 중에서 4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가 왔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연이어 동시에 곱하기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되는데요. 얘는 중복을 허용했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이 2는 뒷자리에도 올 수 있겠죠. 근데 0도 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따라서 총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5개의 숫자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구나. 이렇게 노란 부분을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어떻게 한다고요? 앞부분은 밑으로 오고요. 뒷부분은 지수로 옵니다. 그죠? 총 100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어요? 중복을 허용한다. 이런 관점. 특히 숫자 자체에서 0이 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관점을 생각하세요. 자, 유제 12번입니다. 자, 요 문제는요. 자, 여러분들. 자, 일단 자, 센스라고 쓰세요. 이렇게. 자,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만드신 문제 같아요. 자,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으려고 한다. 자, 그런데 빈 상자가 없도록 남김없이 공을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잘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아까 함수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X 부분에 4개의 공이 있는 거예요. A, B, C, D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역 부분에 Y가 있는 겁니다. 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상자,
B상자, C상자가 있어요. X에서 Y로 대응된다. 다시 말해서 4개의 공을 3개의 상자에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줄이 없다고, 자, 문제를 막 변형시켜 볼게요.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자, 4개의 정의역 원소를 3개의 공역의 원소에 넣으려고 한다. 그랬을 때 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 빈 상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럼 함수의 개수 구하시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take 3개죠. 파이, 그 다음 뭐죠? 기부 4 되겠죠. 그러면 3의 몇 승? 4제곱. 그러면 81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빈 상자가 없도록 공을 넣는 경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전체.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3개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나열하는 경우죠. 그 경우가 지금 위쪽입니다. 그런데 빈 상자가 없다는 얘기는, 자, 일단 함수로 해석을 하면 좋아요. 그죠? 4개의 지금 현재 공을 3개의 상자에 넣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빈 상자가 없어야 돼. 다시 말해서 모든 게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사건의 개념으로 안 되는 경우, 즉 반대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빈 상자가 있게 되는 경우의 수를 선생님이 이렇게 빼줘도 괜찮겠죠. 그러면 자, 빈 상자, 다시 말해서 모든 공이 하나의 상자에 들어가는 경우, 모든 공이 A에 다 들어가거나 B에 다 들어가거나 C에 다 들어가는 경우, 그 경우 몇 가지일까요? 3가지잖아요. 이렇게. 3가지. 그죠? 그러니까 한 상자에 몰빵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상자에만 들어간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C상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고 뱉었어요? 두 상자에만 들어가는 경우. 이것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A, B, C, D가 A, B 상자 두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일단 몇 가지일까요? 분홍색으로 표시할게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자,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나열하는 경우가 되죠.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즉 2의 4제곱 16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죠? 이 분홍색은 두 상자에만 들어가는 경우니까 사실은 이 4개가 A에 전부 들어가는 경우와 이 4개가 B에 전부 들어가는 경우, 이 2가지를 제외해야지 적어도 A, B 상자에 모두 들어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핑크가요. 되겠죠? 그런데 상자가 3개가 있었죠. 그러면 A, B만 넣는 경우, B, C만 넣는 경우, A, C만 넣는 경우, 이 각각이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빈 상자가 없도록 하는 경우는 전체 경우에서 모든 공들이 한 상자에 다 들어가는 경우 요 3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다?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드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상자에만 넣는 경우다.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이 A, B 상자에 토탈 들어가는 경우가 몇 가지라고요? 결국은 2의 4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야 돼? A에만 들어가는 경우나 B에만 들어가는 경우는 이쪽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빼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다고요? A, B, A, C, B, C 3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죠? 자, 81가지에서 빼기 여기 3가지가 있고요. 더하기 요거 14에서 곱하면 얼마? 42가 되나요? 이렇게. 그럼 45를 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36이 되나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유제 1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 조금 있냐면 중복순열은 중복순열인데 약간의 센스.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왜 기센이라고 이렇게 기센 수학이라고 이제 선생님 어떤 그 수학의 이름을 정했냐면요. 기본기와 센스가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기만 명확하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센스가 없게 되면 사실은 기본 베이스의 문제밖에 못 풀어요. 2점짜리 또는 3점짜리 약간 쉬운 거. 근데
센스만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기본기가 없다. 그러면 수학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본 개념 위에 센스를 얹어야 되는데 센스만 있는 학생은 수학 외적으로 그죠? 어떤 미술, 음악 이런 걸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센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기, 중복순열이 뭐지? 걔를 가지고 약간의 어떤 적용을 하는 센스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굉장히 지금 지난 시간부터 양이 많아서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약간 하고요. 순열 자체가 이제 남아있는 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운 게 뭐가 있었죠? 자, 볼게요. 순열이라는 게 있었고요. 순열. 머릿속에서 쫙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이라는 게 있었죠. 중복순열. 자, 그 다음 원순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범주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순열에서 여러분들 배우신 것 서로 다른 n개 가운데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한다. 이 개념이었죠. 그러면 결국 얘를 계산할 때 n부터 해서 일씩 작아지는 숫자를 몇 개를 곱한다고요? r개를 곱한다. 자,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의 변형은 뭐였죠?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관점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구나. 그렇게 일단 캐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중복순열이었습니다. 자, 중복을 허용하여라는 구절이 들어가죠. 그러면 서로 다른 n개 가운데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녀석이 밑으로 가고요. 뒤에 있는 녀석이 지수로 간다. 이렇게 중복순열의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여기 앞에 있는 녀석이 take 함수의 어떤 부분이나 그런 것들에서는 받는 쪽이 되고요. r이란 것 자체는 give 주는 쪽이 된다라는 어떤 관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순열은 어떤 걸 배웠을까요? 자, 이 원순열은 서로 다른 n명을 원형의 테이블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처음에 앉는 사람은 한 가지, 그 다음 연이어 동시에 n-1명을 배열한다. 얘네들은 그냥 일반 순열이 되기 때문에 n-1 팩토리얼이 된다. 그런데 1은 생략 가능하죠? 자, 이렇게 일단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다각형 순열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사각형 테이블에 이렇게 8명을 앉히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 일단 원순열로 보시고요. 자, 적을게요. 자, 참고해서 다각형 순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원순열로 보시고요. 원순열로 보고 그 다음 곱하기 구분점의 개수를 곱해준다. 구분점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셔야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음 강좌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결합시켜서 순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완벽하게 복습을 하시고요. 자, 아까 선생님이 낸 숙제 3문제 꼭 푸셔야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